안녕하십니까. 간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스리랑카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공이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1대1로 계획에서 스리랑카가 빚을 갚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월 8일 스리랑카에 도착했습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왕이에게 중공이 부채 구조조정을 허용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특혜 대출을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자 정수광은 스리랑카가 지급불능 상태이며 이제는 중공이 필히 부채 구조조정을 수락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채 구조조정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며 최악은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에 새로운 돈을 빌리는 것은 부채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데 현재는 채무 위기에 더 빠지는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보고서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2022년 70억 달러, 한화 약 8조 3천억 원 이상의 대출 만기에 직면할 것이며 1월에만도 5억 달러, 한화 약 6천억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말 스리랑카의 보유 외환은 15억 달러, 한화 약 1조 8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스리랑카 케이프 페드로 개발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사바 나다는 보유 외환에 적자가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파산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리랑카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중국에 총 33억 8천만 달러, 한화 약 4조 160억 원의 대출을 빚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유기업에 대한 막대한 중국 대출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스리랑카의 최대 양자 채권국입니다. 정수광은 중공 경제가 끊임없이 하락함에 따라 1대1로가 중공에 가져다 줄 좋지 않은 결과가 점점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대1로의 큰 투자 금액은 사라지고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 손실을 감당할까요? 논설위원 왕허는 중공의 대외 확장이 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며 투자 금액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중공은 1대1로 사업에 돈을 살포하듯 투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첫째가 가장 큰 돈을 투자하고도 상응하는 보답이 없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둘째, 중공에 돈을 빌린 국가들은 덕이 되지 않았다. 많은 사업을 수주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져 대규모 인프라가 구축된 뒤에도 빚을 갚을 마땅한 수입이 없어 재무 위기에 빠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왕허는 또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중국 경제가 현재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중공의 야망을 전 세계가 분명하게 보았다라며 중공이 1대1로를 국제적으로 계속 확장한다면 결국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홍콩의 억망장자 고 허잉둥 자녀들의 재산 소송이 11일 홍콩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 허잉둥의 본처 자녀 5명 중 원고는 3남 허전위, 장녀 허리핑, 차녀 허리나 등 3명이며 피고는 차남 허전환, 장남 허전팅입니다. 이번 소송 쟁점은 광저우 난사에 있는 22제곱킬로미터 부지로 소송을 제기한 허전위 등은 허전환이 이 사업에서 50억에서 70억 위안 상당의 수익을 숨긴 것에 불만을 품고 수익금을 다시 유산으로 귀속시켜 몇 명에게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1일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은 60일간의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관들이 너무 많은 증거를 살펴봐야 한다며 60일의 재판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잉둥의 자서전 및 기타 책에는 허잉둥이 생전에 3억 홍콩달러, 한화 약 458억 원의 난샤 토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업계에 재진입하여 그의 부동산 사업의 꿈을 펼치려 했으며 단순한 공익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처의 세 자녀는 올해 계약 조건에 따라 허잉둥 펀드에 이 주식을 23억 홍콩달러, 한화 약 3,500억 원을 환매하라고 요구했지만 차남인 허전환은 난샤 사업이 자선 용도라며 환매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에 허잉둥은 미화 37억 달러, 한화 약 4조 4천억 원의 재산으로 포버스의 세계 부자 순위 181위에 올랐습니다. 같은 해 허잉둥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차남 허전환이 허잉둥 그룹을 장악하고 현재는 사장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잉둥에게 3명의 아내와 1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허 가족은 재산 상속을 벌였으며 2012년 화해로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허 가족은 다시 재산 상속의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피고인 중 한 명인 허전징은 중국 다이빙 스타 고징징의 시아버지이자 허치강의 아버지입니다. 40세인 고징징은 하베이 바오딩에서 올림픽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땄습니다. 2011년 초 은퇴한 고징징은 2012년 허잉둥의 장손인 허치강과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두고 홍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공 정법위원회에서 호랑이 해에 호랑이 사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중공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서 시진핑이 19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5중 전회에서 정치적 법적 대열 안에서 무리를 해치는 말을 제거하라 라고 분명히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고위급 부패 관료를 향한 것으로 외신은 정치계 법조계에 폭풍이 임박했음을 예시하며 호랑이 해에 호랑이 사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중공 관료의 핵심 키워드가 반부패라는 기사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사 또한 전 공안부 차관 술리진, 허난성 정치법률위원회 서기 간룽쿵, 공안부 국장 류신원 등의 정법계 호랑이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 정법계의 반부패 노력이 많이 증가한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사법부패에 무관용을 적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 세계는 올해 1월 10일에 열린 공안부 기자회견에서 대변인 리베이는 공안부가 내부의 무리를 해치는 말 제거에 중점을 두고 당에 충실하지 않은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의 조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한 술리진 등의 영향력을 없애는 것이 주요 정치적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공중앙기율검사 선전부와 중공중앙위원회 국가감독위원회가 공동 제작한 5부작 TV 장편 영화 무관용이 1월 15일 개봉될 예정입니다. 예고편에서 술리진의 모습이 이례적으로 등장하여 내가 법치와 공정 정의의 파괴자가 될 줄 몰랐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기사는 고압적인 부패방지 태세 아래 청구급 고위 관리들이 자발적으로 대거 자진투고를 택했고 많은 지도 관리들이 낙마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는 특히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가 얽혀 충성스럽지 못한 두 얼굴 사람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특히 장수성이 원정법위원회 서기 왕리커 등을 숙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왕리커와 전 장수 공안부 형사 경찰단장이었던 로엔지는 중공 최고 지도자의 반역 행동에 가담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은 위의 징후가 2022년에 정법위에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관측입니다. 시진핑은 3년임을 보장하기 위해 정법위원회 체제의 칼자루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장점인파 즉 반시진핑 세력이 정법위 체제에 심어둔 사람들을 더욱 강력하게 숙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법위의 고위 관리들이 조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